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례들 중에서 아이들이 초기에는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어떻게 점차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다문화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례들에서 이제 말씀을 해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사례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언어 부적응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초기에 언어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되는 시기를 보았을 때 빠르면 6개월, 길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언어 적응하는 데 보면서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데 베트남 어머니와 그 다음에 베트남 아이가 한국인 아버지와 이제 재혼한 2학년 남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느리고 친구들이 하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 소극적이 되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교 생활 시 이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이가 그런 표현들을 한국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생에게 반복 지도를 하고 또 친구가 이제 없기 때문에 또래 도움이나 뭐 도움 친구를 두어가지고 그 친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어급에서 KSL 수업 등을 실시해서 하고 또 가정에서 되도록이면 아버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한국어 동화 읽기를 통해서 아이가 한국어를 조금씩 익혀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빠른 경우에는 보통 한 학기 정도 되면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를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정체성 혼란에 대한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계 중국인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5학년 여학생의 사례입니다.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중국인이나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나 외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너는 중국인이냐 아니면 한국인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듣습니다. 본인이 이제 조선족이다 보니까 중국어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모의 정체성이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그 두 국가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다 가진 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자기 모국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본국의 음식이라든지 문화를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동화 중심의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상호 문화를 존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 중국 의상이라든지 음식을 소개한 이후에 친구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본다든지 또 학생들이 이중 문화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습 결손과 자존감의 문제인데요. 언어 부적응 때문에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지만 보통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수업받는 시간이 한 주에 보통 많으면 한 10시간, 적으면 5시간 정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이제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뭐 보통 한 학기에서 보통 2학기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회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런 학습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라든지 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한글을 잘 못 읽고 한글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못한다라고 좀 놀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 때문에 학생이 자존감이 하락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요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급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담임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초 한국어 교육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짧은 일기를 써본다든지 한국어 어휘 카드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만 진행하는 것보다
가정에서도 같이 부모님이 함께 지도해 주시면은 보통 한 학기 정도 지나면은 아이가 조금씩 발표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데 조금씩은 점점 수행평가도 조금씩 향상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몽골에서도 많이 이주 배경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몽골 관련된 학생들을 보면 뭐 피부색이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피부색이나 아니면 또 꼭 몽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 이제 입학할 경우에 학교에서 보통 이제 먼저 물어봅니다. 본국의 이름을 쓸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이름을 원하시는지 하는데요. 본국의 이름 이제 원하시면 본국의 이름으로 계속 불리우고 있고요. 한국 이름으로 원하면 뭐 생활기록부에는 이제 본국의 이제 영어 이름이 기재가 되긴 하지만 학급에서는 보통 이제 한국 이름으로 학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외국인인 걸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놀리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저학년 학생들인 경우에는 나 학교 가기 싫다, 뭐 수업하기 싫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학급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또 따돌린 친구들도 별도로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이제 협동 미술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사례는 이제 가정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도 마찬가지고 본국과 다른 이제 다른 나라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시면서 또 한국의 여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아이도 마찬가지로 한국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모자 관계가 좀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학교 상담사라든지 그런 통역을 통해 가지고 도우미를 연결해서 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뭐 희망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족 지원 센터라든지 다문화 지원 센터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개선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드릴 것 같습니다. 서울로 이제 이주해오는 배경 학생들의 적응하는 특징입니다. 크게 제가 5개로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언어 적응하는 문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경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역과 다르게 통역 서비스라든지 지원 체계가 지방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풍부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학교나 기관 등에 요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한 부모에도 같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학생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너가 이제 학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친구가 관계가 좀 어렵다고 할 때 위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본국과 다른 그런 규칙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줄서기라든지 그 다음에 높임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집에서 같이 반복돼서 설명해 주시면 학생이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언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알림장,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셔도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것도 좀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학교 담임 선생님께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릴 필수 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입학 준비금입니다. 이제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 준비금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꼭 3월에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입학하는 시기가 뭐 2학기에 입학하더라도 입학 준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꼭 내국인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경우에도 입학 관련된 준비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입생 경우에 교복 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실 때 문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간혹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저소득 자녀를 위해서 교육급여, 그리고 저소득 이주 배경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할 동주민센터 등을 문의하셔가지고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급여하고 교육활동비는 중복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교에 상담을 원하시거나 하실 때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누리 콜센터라고 1577-1366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 배경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위기 상담, 그리고 긴급 지원, 그리고 생활 통역, 그리고 3자 통화 지원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언어로 해당 국가에 전문 상담원을 통해 가지고 자국의 언어로 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상담 내용은 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폭력의 피해가 있다든지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누리 콜센터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